안녕하세요. 최진정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5월이 가고 6월이 왔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 또 6월 25일 우리 또 아픈 대한민국 한국 전쟁도 있는 날입니다. 호국 영령들을 기리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 멸콩TV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남자 화끈하게 월요일을 여는 이영풍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말은 좀 잘 쉬셨어요? 예, 주말 편히 쉬었습니다. 에너지 만빵 해가지고 우리 멸콩TV에 빡빡 쏴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김정숙. 우리 정숙이 누나, 아유 정말 한껏 해내시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님께서 아이고야 영부인 단독 외교의 첫 성과라고 했었는데 이게 말짱 거짓말이라는 게 홀라당 다 드러났다고요? 이게 저 주말에 아주 그 인터넷 댓글도 많이 네. 올라오고 그 주말에 아주 뉴스가 된 그 핫 뉴스가 된 건데요. 핫뉴스. 예. 이게 원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본인의 회고록에서 영부인 단독 외교 아주 의미 있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야 이래서 이제 이게 자꾸 살살살 커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이제 뭐 배현진, 박수영 의원 등이 이제 문체부로부터 당시 문건들을 다 이렇게 보고 받으면서 이게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배현진 의원이 터준 건데 기내식비 항공기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저 인도로 가면은 비행 시간이 8시간 반입니다. 그러면 기내식이 2번 나와요. 갈 때. 그러니까 메인 식사가 한 번 나오고 도착하기 전에 간식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럼 2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올 때도 똑같이 2번 나오잖아요. 그럼 4끼잖아요. 네 4끼. 4끼인데 이 수행원이 한 40명 갔다고 봤을 때 뭐 정확하게 한 38명인가 그런데 40명이라고 하면 네, 40명이라고 봤을 때 4끼니까 446, 160끼가 나옵니다. 그럼 6,200만 원이 기내식비니까 6,200만 원을 160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 44만 원. 그렇지. 한 40여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 끼에 40여만 원인데 헐. 한 끼에 40만 원 드셔보세요. 야, 제가 머리 털라고 딱 정말 제 그 모임에 딱 한 번 갔는데 뭐였냐 하면은 일본에서 아침에 삿포로에서 모든 그 식재료를 대한항공으로 싣고 와가지고 네. 이게 호텔에서 하는 제가 진짜 머리 털라고 그런데 처음 가봤는데 서울 롯데호텔 꼭대기에 모모야마라는 일식 식당이 제 머리 털라고 제가 처음에 초대받아 갔는데 거기서 와인 수십 종 다 있고 뭐 쫙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 한 4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도대체 거긴 금가루를 발랐습니까? 도대체 아니, 1인당 1인당 44만 원? 네. 간식 아까 한 끼는 정식이고 한 끼는 또 간식인데. 간식이라니요. 그러니까 이게 4끼를 다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때 1인당 한 끼당 40여만 원인데 한 끼당 40만 원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소를 잡아야죠. 네, 소를 잡아서 스테이크를 좀 썰고 네. 그죠? 그다음에 러시안 랍스터 뭐 이런 거 좀 드시고 그리고 아주 비싼 고가의 와인 마시고 또 뭐 필요하면은 발렌타인 30년 조니워커 블루 이런 걸 마셔야 40만 원이 나온다고요. 진짜 40만 원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렇죠. 기내식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문재인의 회고록에 보면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인도 방문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우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개장할 때 재차 초청을 했는데 무슨 개장이야. 지금 기공식이지. 하나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아는 게 뭐지? 개장이 아니고 처음에 그 우리가 기공식.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 개장 행사에 참여했다. 개뿔 무슨 개장이야. 이어 이 이야기를 소상히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는
댕댕이 소리를 댕댕이가 뭔지 아시죠? 우리 멍멍이 예. 멍멍이 소리를 지금 하셨는데 이게 국민한테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악의적으로 왜곡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의적으로 정확하게 팩트를 밝혀낸 거죠. 예, 예.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밥값도 문제지만은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청을 누가 어떻게 왜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공식이기 때문에 그 허황우 기념공원은 사실은 우리로 치면은 뭐 예를 들자면 뭐 횡성 한우 축제. 그렇죠. 맞다. 그렇게 하면 예를 된다. 들면 뭐 강화도 만이산 무슨 축제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김해 허황우 축제.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잖아. 지방에 한 네. 그 기념공원을 만드는데 네. 그 기공식 하는 거거든요. 거기를 왜 대통령 영부인이 가냐고. 개장식도 아니고 그냥 이제 첫 삽 드는데 그러니까요. 삽질하러 갔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인도가 이제 그 우리 한국의 김해 허씨. 예. 허씨가 이제 이 족보상 쭉 찾아가 보면 인도하고는 관련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DNA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안 이랬는데 그러면 뭐 문체부 장관이 가주면 좋은 사실 거죠. 차관 정도만 가도 되는 차관 가도 거 돼요, 아니에요? 솔직히. 예, 예. 근데 이제 인도 쪽에서 처음에 초청하기로는 외교부 쪽에 외교부 장관이 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유, 외교 장관이 그건 안 되니까 문체부 쪽으로 이렇게 핑퐁을 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핑퐁을 받은 문체부에서 그럼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요 부대목에서는 고민정 전 의원도 거짓말했어요. 네. 그 당시에 요 대목에서 김정숙 당시 영부인이 끼어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 또 이제 이게 문건이 나왔죠. 그 배현진 의원하고 박수영 의원이 문체부를 통해서 받아보니 그때 수행단 명단이 나왔는데 제일 위에 도정환 문체부 장관 수행단장 그리고 바로 밑에 김정숙 특별수행관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수행. 우리 경상도 말로 특별수행관. 특별수행관. 그러니까 대빵이 김정숙이가 아니란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 페이퍼 상에는 대빵은 김정숙이 아닌 거죠. 그렇죠. 대빵은 도정환 장관이고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가는 것은 대빵은 문화체육부 장관 행사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빵인데 지금까지 지가 대빵이라고 국민한테 헛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영부인 단독 외교. 단독 외교라며.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영부인 단독 외교에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수행했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방송된 이 화면을 봐야 돼요. 방송된 화면을 보면 항상 그 인도 측의 설명을 들을 때 김정숙이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환은 좌측에 수행하는 것처럼 돼 있고 또 걷는 장면에서 보면은 항상 김정숙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맞아요. 딱 검은 선글라스 큰 거. 라이방. 라이방. 그래서 그 화면을 보면 김정숙이 수행 단장 대표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화면에서 보면 도정환은 그냥 수행원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 상으로는 수행 단장이 도정환 문체부 장관으로 돼 있고 김정숙은 특별 수행원인데 그 페이퍼와 달리 실질적으로 본인이 수행 단장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 타지마할 앞에서 사진 찍을 때도 김정숙 센터에 있고 도정환 그리고 이 주 인도 대사 내외가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권력의 사유한 거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캐딜락 아닙니까? 캐딜락.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딱 가면은 캐딜락 엄청 긴 거 에스컬레이드 이런 거 딱 하면은 거기에 비스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또 막 그 여러 가지 큰 차들이 가요. 그럼 캐딜락 앤 히스 컨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캐딜락이 대빵이고 뒤에 이제 그 컨보이라고 하는 차들이 쭉 가는데 그게 옛날에 그 아마 미국 포드하고 캐딜락이 있는 우리 미국 저기 도시가 어디예요? 그 옛날에 파산도 했다가 디트로이트가 드트로아라고 해가지고 물길이란 뜻이잖아요. 프랑스의 캐딜락이란 이 탐험가 이 사람이 쭉 그까지 와서 여기 좋다라고 하면서 머물면서 왔을 때에 그게 캐딜락과 그의 수행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도 대빵차는 캐딜락이고 그 뒤에 수행하는 차를 컨보이라고 이름 자체가 차 이름이 소나타 하듯이 컨보이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그대로 하면은 원래는 도중환 앤 히스 컨보이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김정숙 앤 히스 컨보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꾸로 해가지고 사실을 국민들한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네, 주객을 전도시켰는데 그게 진짜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강변해 왔는데 이게 그
문체부 문건을 드러내니까 딱 걸린 거지. 딱 걸린 거지. 네. 근데 이제 또 이거 문체부 문건 위조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도 보면 네. 약간 팩트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엉뚱한 거죠. 소리.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책사 존 볼턴이 자기가 그 옷 벗고 나와가지고 쓴 회고록에 문재인을 조현병 환자다 같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그 이제 존 볼턴이 한 일주일 됐나요? 네. 그 보도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을 이 공무상 만나 보니 현실과 이상과의 어떤 괴리가 심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게 조현병 증세가 있지 않나? 조현병이란 게 옛날에는 정신분열증 아닙니까? 정신분열이죠. 현실하고 이게 환상을 구별 못하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인지 부조화. 인지 부조화.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식혜를 마시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렇네. 분명히 대빵은 도종환이었는데 내가 대빵이었다. 그 똑같네요. 그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방송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지금 단독 보도라고 해서 종편들도 많이 방송을 했어요. 이번에 주말에. 단독 화면을 쭉 지켜보시면은 그 행사의 주비는 김정숙이에요. 맞아요. 항상 보면 인도 사람들이 김정숙 옆에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도종환은 옆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시점이면은 도종환이 양심선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하죠. 왜요? 그거 했다가 또 혼날 것 같은데. 혼나더라도 일국의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해가지고 내가 수행단장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갔더니만 내가 나를 꼬봉 취급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종환이? 그렇다면 민주당 탈당해야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시 이게 그 밥값이 한 끼에 43만 8천 원, 약 44만 원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의혹이죠? 하나는 구체적으로 지금 해외에 이 나갈 때에 실제 그 급에 따라 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이게 먹을 수 있는 식사의 그 정해져 가격도 있죠. 정해져 있는데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만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인도는 가나 다랄 때 나군에 속하고 출장 식비는 장관급의 경우에 1인당 136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만 8천 원 되는 것인데 기내식만으로도 이걸 훌쩍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1등석에 미국 갈 때도 나오는 게 와인도 좋고 한다고 해도 한 10만 원, 10몇만 원 정도 된다는데 13만 원에서 15만 원. 그렇죠. 그 네. 정도가 된다는데 이 정도 40만 원이 넘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와인 중에 최고급 그랑크리를 넘는 그런 와인으로 술 파티 정도 하지 않으면 이제 나타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항공기 여행을 다녀보면 네. 주로 우리 뭐 이코노미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내식 도시락 딱 하나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거 얼마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도시락 뭐 근데 아니면 뭐 비빔밥. 뭐 1등석이나 특등석을 가도 일단 기본 세트가 일단 도시락 형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도시락 형태로 나오는데 40만 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을 의심하는데 분명히 이건 고가의 와인이나 고가의 위스키를 마시지 않았을까. 고가의 와인일 가능성이 높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위스키 암만 비싸도 우리나라 30만 원 하면은 떡쳐요, 떡쳐 한 병에 거기에 30명인데 병당 병나발 물었다고 해서 그거 다 해봤자 얼마 된다고? 사실은 위스키를 한 병을 다 먹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와인을 마셨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아주 그죠. 예. 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어떤 게 있나요? 과연 밥으로 먹었을까? 지금 이 이야기는 계속 의혹 수준인데 의혹 수준입니다.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네, 팩트는 아니고 의혹 워낙 수준인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 돈을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데로 전용을 해가지고 그렇지. 뭘 싣고 왔다 갔나? 네. 뭐 왔다 갔다 했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렇죠. 뒷돈으로 이걸 그 비자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게 고액이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 출장비가 약 한 3억 7천, 네. 뭐 거의 4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기름값, 예. 항공기 기름값. 6,500만 원 정도. 예, 6,500만 원인데 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요. 그건 땅도 기본 견적이 드리블. 나오니까. 그런데 그거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게 기내식 6,300만 원. 6,300만 원. 예. 그래서 6,300만 원치를 다 먹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뭐 소를 몇 마리 잡아도 러시안 랍스터를 왕창 실어 가도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약간 뭐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예.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죠. 그런지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한항공이 이 그 계약을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2억 8천인가? 처음에 그 정도로 계약을 해서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밝히질 않고 있대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거 국회가 대한항공 통해 가지고 그 구체적 상세 내용 밝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거를 지금 주말에 저희들이 사실 주말 사이에 뭐 평일에도 이 언론 보도를 쫙 저희들이 와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조용해요. 이 대한항공 네. 관련 그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이나 뭐 민주당이나 뭐 문재인 측이나 해서 뭐라도 한 마디 할 텐데 아주 입을 싹 닫고 있죠. 그래서 더 수상해지는 거죠. 더 수상해집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은 밝히는 대책을 지금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우리 김 여사 특검 종합 선물 세트를 지금 윤상현 의원이 준비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좀 상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윤상현 의원이 요즘 아주 열일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당 대표 나오려고 그런지 몰라도 아니, 아주 열심히 하셔요. 요즘 보니까 그 어. 김민전 의원도 한건했지만 그 뒤로 윤상현 의원이 지금 엄청 언론을 쫙 예의주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지금 김정숙 관련 특검을 종합 세트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지난 주말에 이 대미를 장식한 것이 김정숙 특검을 세트로 하자. 특검. 종합 선물 세트 완전히. 5가지가 다섯 지금 가지, 준비가 다섯 가지. 돼 있다는데 네. 한번 제가 한번 좀 볼까요? 5가지가 무엇인지. 자, 여기 김정숙 특검 잠깐만요. 우리 그게 요번에 그 인도 갔다 온 거. 여기 있다. 예. 특검 수사 대상 5가지. 빅5.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 배임 의혹. 그렇지. 첫 번째예요, 이게. 예. 두 번째,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관봉권으로 예. 도장 탁 찍었는 한국은행 도장 찍은 거 아니냐. 국정원. 그렇죠. 특수활동비. 또 세 번째, 청와대 경호원 수용 수용. 강습 의혹. 수용. 요즘 뭐 경호처 직원. 그렇죠. 경호청 직원. 또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행정관 부정 채용 의혹. 프랑스 사람이래. 딸. 네. 그 양모 씨의 딸이 그리고 국적이 프랑스 사람인데 지금 출국 보안- 정지돼 있습니다. 보안 시설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딸 문다혜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 그간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이제 그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 서모 씨가 그 전혀 항공 관련 사업체에 근무 경력도 없으면서 그 이스타 제식입니까? 그 이상직 전 의원 네. 거기 관련 태국 항공사로 취직이 됐잖아요. 하이스타제. 예. 그 과정에 이 양모 씨의 딸 그 사람하고 어떤 금전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대가성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렇죠. 의혹이 있고 또 경호처 직원 그 수용 강습 그렇죠. 이거 뭐 저 대표적으로 권력에 사유합니다. 경호처 직원이 그 경호하는 업무를 해야지 왜 수영 강습을 하냐고. 그 경호처 직원도 여성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옷값. 이 김정숙은 그동안 제가 며칠 전부터 김정숙 씨를 그냥 김정숙 씨로 부르기로 정숙이. 했습니다. 예, 여자라는 저도- 말을 붙이기로 하니까. 저도 이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그 KBS 뭐 MBC 이 메인 방송을 주로 하다 보니까 뒤에 꼭 그 전직 존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품격 있게. 별로 안 좋아하셔요.
제가 반성적 고려를 통해서 정숙이라고. 우리 국풍님, 국힘 답답했는데 두 분께서 시원하게 논평해 주시니 좀 살겠어요. 감사합니다. 멸콩.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항상 보내주시는 분만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뭐 더 이렇게 릴레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멸콩TV 또 우리 이영풍 기자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다해, 줄줄이 사탕. 좋습니다. 우리 줄줄 사탕 참 좋아해요. 눈물 뚝뚝 흘리게 티얼스님, 그 모날리 오케이님, 정숙이라고 해도 됨. 예, 우리 깨끗한 물이 정숙인데. 호시절 투제이님 멸콩, 예, 찡찡이, 네 정숙이라고 불러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예쁜 마녀님, 전 법무장관은 수사 지휘권 안 한다고 했고요. 2년 동안 국회에서 180마리랑 싸웠죠. 자통당 팔푼이당이라고 하면서 해운대 올리브님, 네, 우리 부산 해운대에서 정말 해운대 넓은 바다를 보면서 또 마음이 답답했는데, 우리 멸콩 TV를 우리 이영풍 기자님을 보면서 속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이 김정숙 여사 주변에 있는 이런 5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 시의적절하게 특검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 아주 빅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22대 국회에서 이제 특검법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민주당 쪽이나 뭐 조국당 쪽에서 특히 뭐 조국당 쪽에는 뭐 길을 쓰고 반대하겠죠. 이 김정숙 관련 특검 요구는 국힘 쪽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된 것만 봐도 이거 너무 이 의심투성이잖아요. 예. 사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언론 보도 난 거 보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 가짜 뉴스였지만. 근데 이건 지금 김정숙 관련 이거는 가짜성 뉴스가 아니고 지금 배현진 의원이나 박수행 의원이 문체부를 통해서 입수한 문건이란 말이에요. 공문서를 위조라고 하지 않겠죠? 모든 사람이 다 이재명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체부에서 나온 공문서는 뭐 수행단장은 도정환 문체부 장관, 네. 특별수행원 김정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수행원이면은 특수 임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수 임무 어떤 특수 임무? 어떤 특수 임무? 좀 그런 설명을 해보시라고. 특수 임무가 어떤 특수 임무인지. 뭐 북한 사람 만났나? 그 특수 임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타지마할, 전 세계적인 타지마할에 가서 다른 관광객들 싸그리 옆으로 치운 다음에 사진 하나 찍는 게 특수 업무였습니까? 그러니까 특수 임무가 되려면 한 국가의 대통령의 영부인이 특수 임무를 가지고 갔으면,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K9 자주포 30기 구매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특수 임무, 그렇죠. 그런 거라면 6,200만 원 먹어도 돼. 그럼 예.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는 뭐라고 대한민국이 하겠어요.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나라인데 특수 임무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쉽게 하면 인도 먹방 관광 여행 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국민들이. 참 이름 갖다 붙이는 거는 어찌 그렇게 잘하는 건지. 참 특수 임무, 관광과 독사진. 야, 예쁜 마녀님. 이게 대통령은 이멜다 친구? 되멜다? 김혜란 님이 아주 네. 재밌는 말씀을 하시네요. 예. 오, 인도미 슬픔. 가야 문화로 포장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지난번에 저 그 부분이. 얘기 하셨잖아요. 저 부분이. 예. 왜냐하면 예. 대통령 전용기는 함부로 띄우지 않아. 한국 영토기 때문에 예. CIQ를 통과하지 않을걸요 아마. 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교 행랑에 뭘 담아 들어가지고 모르지. 지금 봉하마을에 갖다 놨는지. 그러니까 성남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면 통상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게 되면 네. 법무부 심사대 가서 도장 맞고, 그렇죠. 자 출국 입국 도장 맞고, 그다음에 세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지, 네. 어떤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지 기본적으로 인스펙션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 전용기는 우리 영토입니다. 영토.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구축함, 우리 함정들은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그런 CIQ가 없어요. 그러면 전용기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나갈 때, 들어올 때 CIQ를 통과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갔는지, 어떤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거기도 미국 갈 때 외교 행랑에 돈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에 자기 애들 맨하탄 바라보는 뉴저지 쪽에 몇백만 불짜리 집 사줬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왜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나 조사를 거부하죠?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민주당 요즘 달아놓은 현수막 보셨죠? 예.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며. 네. 그러면 똑같아요, 이거. 그들이 말하는 용어에 따르면. 이 김정숙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감사원 감사를 반대하는 게 범인이지. 뭐. 자기들 말에 따르면.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특검이 힘들다면 국민 감사를 청구해도 됩니다. 시민단체나 일반 개인이 김정숙에 대한 이런 거 의혹이 있다. 국민 감사를 청구해도 돼요. 그럼 국민 감사 청구하려면 300명 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써주면 몇콩 되죠. TV 시청자만 한번 그거 국민감사 청구 한번 할까요? 국민 감사 청구해서 아, 우리 국민감사 300명. 청구 운동 한번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뭘로 했었냐 하면은 타진요로 찍었습니다. 타진요. 사진요. 타지마할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예전에 타진요. 그 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블로가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네 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타진요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엉뚱한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해서 뭐 제가 다니는 교회에 또 이게 사람이기도 했었었는데 저도 방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타블로가 아니고 타지마할의 진실을 사진요.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타진요. 어유 원더우먼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아다닐 수 있는 우리 커피 한 잔 얘기 한번 하시죠. 자, 커피 한 10잔 10잔, 예, 10잔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딱 원더우먼님. 제목 이름이 돼요. 제가 페이스북에 아침에 올렸는데 타지마할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김정숙, 문재인 두 분께 타지마할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국민 감사 청구. 국민감사 청구. 아니면은 진짜 당신들이 무고하고 당신들이 갖는 것이 기공식이 아니고 개장식이면은 개장식 사진 한번 내놓고 그거부터 팩트가 다르잖아. 그렇지.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지금 공군 2호기 달았는데 거기에 대통령 휘장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인데 대통령 공고 7호 대통령 표장 휘장에 관한 건에 따르면은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전용기에는 달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군대로 치면 우리 대장이 육군 대장이 7명이 있거든요. 그럼 대장이 포스타 앞에 포스타 빨간 배경에 별. 별 4개 달잖아요. 거기에 쉽게 하면 중대장, 대위 이런 사람이 타고 갈까 민간인이 타고 간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지. 분명히 별 4개 해놨는데 알고 봐 타고 왔더니만 마누라 같았어. 그런 거죠. 그런 거.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사칭한 거지. 사칭한 거지 지금. 예, 전용. 아니 대통령이 위임장이라도 써주든가. 오히려 지난번 같은 경우에 김대중 대통령 때 사모님이 이효 여사. 이효 여사가 갈 때는 실제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타는 거 그런데도 민간 항공기를 타고. 민간 항공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뭐라고 타지마할에 가서 관광하러 가면서 무슨 특별 임무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게 특수 임무 모양이구만. 그러니까 지금 이희호 여사님은 여사님 자를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는 민간 항공기를 예약을 해서 수행을 하고 경호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지정된 그렇죠. 장소 예약을 하면 되니까. 그럼 출장비 얼마 들겠어요, 그거? 그렇죠. 뭐. 출장비 얼마 들지 않는다고요. 그 현지에 가서 또 우리 주미 대사가 알아서 뭐 이 에스코트를 하면 예, 되니까.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대통령 영부인의 품격이지 그런 게. 그렇죠. 예. 김정숙처럼 이게 뭔 대통령 영부인의 품격이에요 이게. 아니 예전에도 보면 해외에 가거나 하면은 문재인은 뒤에서 어버버 하고 있고 근데 그 레드 카펫에 자기는 앞에 하면서 앞에 막 이게 그렇게 갈 때에 자기가 대통령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 권력의 사유화죠. 네. 사유화. 권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시 투표를 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지 예. 김정숙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엉뚱한 데 쓰이게 되면 그게 권력의 사유화인 거예요. 예. 이게 타진요. 타지마할의 진실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카페 하나 만들까요? 국민감사 청구. 네, 국민감사 청구. 국민감사 청구하면 타진요. 되겠는데. 국민감사 청구 네? 한번 해봅시다. 300명 모이면 네. 됩니다, 이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자들하고 해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러면 TV에서. 그러면 그 감사원 쪽에서 이거는 이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예, 예. 국민감사 청구이기 때문에. 제가 국민감사 청구 쓰지 뭐 내가. 아니, 잘 쓰실 것 예. 같은데. 예. 쓰고 제가 뿌리지 뭐. 좋아, 어? 좋아. 응? 타진요 콜. 타진요 딱 되잖아요. 타지마할의 진실을 요구한다. 사진요. 네, 타진요. 좋은데? 얼마나 좋아. 딱 쏙 들어오잖아요. 좋은데요? 네. 합시다, 막. 합시다. 하이시더. 예, 예, 예. 우리 교동가시님 콜. 어디 감히 정말 열불납니다. 국민을 몰아보는 거야. 전부 깜빵 보내야 합니다. 정심님, 우리 해당화님, 국힘 의원들 뭐 하는 겁니까? 뽑아줬으면 일을 해야지. 진실님, 국민감사 지지합니다. 슈퍼 엑스라지. 청송님, 신지현님, 엄지 척척척척척. 네, 적극 참여. 타진역 콜. 청포도님, 파이팅. 하입시다. 좋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김동인님,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힙시다. 원더우먼님. 타진녀. 타진녀도 괜찮네. 사진요. 사진요. 야, 좋습니다. 야, 할 때 나중에 뭐 진짜 우리 댓글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우리 해주시고 진짜 우리가 한번 실제 우리 저걸 하기 전에 약간 특검 발의할 때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타진녀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생각입니다. 댓글을 통해 지금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그 특검법은 예. 정치적인 구호로서 상징적인 건 있지만 예, 예. 실행되기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 민주당이 반대할 예, 거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할 다각도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안 되면은 상설특검 민주당이 만든 상설특검 아까 댓글로도 했지만 상설특검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냐? 공수처가 나서야지. 그렇지, 공수처가 나죠. 고위공직자의 공수처. 가족이니까. 예. 예. 이번에 공수처장님도 모셨겠다. 음. 뭐 한번 해보는 그쪽으로 거죠. 하나 가고 네. 우리 국민들은 또 국민감사 국민감사 청구로 청구로 가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네. 상당히 뉴스가 되겠는데 이거 좋아요. 타진요.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또 올랐는데. 저는 저녁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타진요. 좋아요. 네. 이거 좋아요. 한번 쓰시죠. 일단 오케이. 국민감사 청구 문안을. 좋습니다. 우리 교동아씨님, 우리 한국의 이메일다. 세계적인 탐나둬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네. 네, 이영민님, 월요일 아침부터 기분 좋은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정수기가 비행기 안에서 먹방 찍었냐? 본드님, 제임스 본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대안이 나오는 것 같아. 네, 좋습니다. 벌써 지금 9시 3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이거 아까 이효 여사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효 여사님의 남편이신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소환이 됐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의문의 일패. 이게 김대중 총재 위에 이재명 황제 등극. 야, 이재명 황제. 야. 그러니까 뭐 민주당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 당내 1호 안건. 민주당 뭐 1호 이런 거 좋아하잖아. 지들이. 당내 개혁 1호 안건이 이재명 황제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겁니까 이게? 이게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이런 희대의 당대표 때문에 민주당의 민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가. 무슨 소리냐? 사실 민주당이 20여 년 전에 그 총재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 그런 시절 말고 네. 지명했던 총재 시절. 삼김 시대 네, 당 그때는 총재죠. 당 총재 총재 1호 당원이다. 지명. 당 네, 총재. 1호 당원이 예. 그때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 뭐 이래 했잖아요. 예. 그때보다도 더 강화된 당대표 권한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번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1년입니까?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를 그만둬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걸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고 왜 그렇죠? 이제 이재명 친명 체제가 구축이 됐으니까 혹시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를 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각종 사법적인 리스크는 있지만 그걸 위해서 일단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야
이 모든 권한과 권력이 이재명으로 집중되니까. 그래서 이게 민주당 1호 당원 개정이 이재명 셀프 황제 추대법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여러 가지 사법적으로 지금 뭐 처분이 예상되는 당직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직무 정지라든지 이런 게 직무가 제한이 됩니다. 이것도 다 이번에 드러내자. 당원권 정지되는 규정. 드러내자. 예. 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엄청난 사법적인 당장 지금 저 6월 7일입니까?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그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고 지금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적시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아주 꼼수를 들이는 당원 당규를 그냥 아예 그냥 칼질을 하고 있는 거죠. 칼질을.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김대중 대통령 때의 당권 대권 분리해서 대권에 나갔는데도 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그냥 쫙 그냥 줄 서고 이러니까 그에 따른 어떤 정치 개혁이란 취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총재직에 물러나면서 그때 만든 거를 지가 뭔데 지금 이제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20여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이 민주당이 완전히 염치를 상실했습니다. 염치라는 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잖아요. 염치가 뭐예요? 뭐 이런 염치 김치 말고 염치가 있나? 김치 말고 염치가 있나? 멸치 말고 염치가 있나? 지금 완전 염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당대표 한 사람 때문에 민주자를 진짜 버리지 않고 계속 왔던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비민주적인 당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뭐 여기에다가 또 뭐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한다면서 뭐 지구당 부활 이런 이야기도 슬쩍슬쩍 하고 그렇죠. 또는 국회의장을 뽑는데 원내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이 할 수 있게 하는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제를 완전 박살내는 거거든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그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 당원들이 20% 정도 할 수 있도록 포션을 열어준다? 이건 직접 민주주의제를 빙자해가지고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법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표결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대의제 일단 선출은 국민들이 하지만 일단 선출되고 나면은 본인의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그 의사 일정을 하는 것인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당원한테 맡긴다? 이거는 좀 정말 이상하고 이게 또 그 황제 추대법이 또 셀프 황제 추대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무위원회에서 뭐 1년 뭐 더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당무위원장이 이재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혜택을 보고 예. 또 싫으면 본인이 관두고 예. 이게 저 여러 가지 이 전조 정상인데요. 이게 우리 옛날 그 3, 40년 전에 있었던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에도 보면은 이게 유사한 정상이 났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모택동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홍위병들을 부추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그 정말 천지도 모르는 홍위병들이 빨간 완장 차고 천안문 앞으로 다 모여들었는데 본인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홍위병 세력들을 대학에 집어넣고 온 문화재 다 박살내고 뭐 조금이라도 식자층은 그냥 다 잡아서 그냥 그렇죠. 집단 린치 강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직접 부모들을 손을 못 대니까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서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식적인 뭐 통계도 안 나오지만은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있는 이 친명 1극 체제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딸 강경 급진 좌파 세력들을 동원해서 당원 당규도 무력화시키고 또 거의 이재명 당 대표를 총재 이상의 황제 수준으로 그렇죠. 예. 격상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함으로써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들도 겁을 내서 말을 못하는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김대중 위에 이재명, 총재 위에
황제. 그리고 그 규정을 변경하는 것도 그 대빵 당무위원회 대장이 이재명이야. 그러니까요. 이런 자기 모순적. 아까 지금 그 올라갔습니다만 우리 새벽별님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참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정치 개혁이다. 말은 진보다. 말은 정치 개혁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빠꾸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 그래서 퇴행 아닙니까 이게? 좌파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음, 제가 봤을 때 그 진보자 떼야 됩니다. 진보란 말이 영어로 프로그레시브인데 앞으로 걸어가다는 소리잖아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전진한다 이런 소리인데 제가 봤을 땐 전진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빠꾸. 빠꾸 해가지고 아. 퇴행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무렵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당권 대권 그 분리 규정이 있었는데 결국 21세기인데 20세기로 지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치로. 지금 사실은 지금 그 지구당 부활 같은 경우도 민주당 쪽에서 슬쩍슬쩍 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수도권에는 많이 석권을 했는데 영남이 세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영남 개딸들 또는 뭐 충청 개딸들을 위해서 지구당을 해주면 거기서 상시적으로 정치 후원금도 모금하고 조직화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 20년 전에 정치개혁, 대한민국 정치개혁 차원에서 폐지했던 겁니다. 그렇죠. 정당법에 오세훈법이라고 따라서. 해가지고. 네? 오세훈법이어서 폐지된 건데 이걸 지금 다시 꺼내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이런 행태들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엄청나게 후진국형으로 가고 있구나. 그것도 이재명이라는 어떤 당대표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또는 그를 싸고 있는 친명 일극 체제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엄청나게 퇴행하고 퇴보하고 있구나. 이런 우려감이 드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이게 김대중 위에 이재명, 총재 위에 황제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도 지가 만든다. 야, 이거는 정치 진보가 아니고 입진보. 실제로는 정치 퇴행을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힘에는 정말 힘이 없다는 말씀이 정말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22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운영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를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면 18개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겁박을 하고 있는데. 과방위까지 3개라고 얘기하는데. 겁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운영위가 뭐 하는 곳이냐? 운영위가 대통령실을 업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운영이. 그리고 법사위는 일종의 대한민국은 뭐 미국처럼 상하원이 아니니까 법사위를 쥐고 있으면은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들을 심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사위는 야당에 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동안도.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라 이거예요. 다만 운영위원회라든지 과방위 이런 거는 적절하게 나누어서 배분해야죠. 그런데 자기들이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과방위까지 다 가져가겠다? 그게 안 되면은 18개 그냥 그 자기들이 171석을 확보했으니까 다 싸그리 가져가기도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어떤 협상과 타협의 정신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말마다 나가서 서울역 앞에서 이재명 당은 서울역 앞에서 조국 당은 용산 삼각 지역에서 집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의회 정치가 완전 실종되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결국 국회 민주당이 국회법을 개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옛날에 고전적 의미의 권력 분립이란 것은 리바이어던 괴물 같은 국가 권력이 남용되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그거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잘라놔가지고 허리를 똑깍똑깍 뿌려넣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만 뭐 권력이 이제 그 분립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민주국가가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알고 봤 그랬더니만 고 입법부 내에서 사법부 내에서 행정부 내에서의 이게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의 권력 분립은 기관 내 권한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국회 입법부 내의 권력 분립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제1당에서 국회의장 대표를 내고 대신에 어떤 상임위원 중에 어떻게 보면 법이 통과되는 거에 제일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원회는 그 반대당의 대표를 둬서 이 국회라는 기관 내에서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는 게 그게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그렇죠. 헌법학자들의 통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영위와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당 쪽에서 가지고 가고 하는 여당이 하는 그런 관행이 말은 관행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헌법의 권력 분립 정신, 기관 내 권력 통제 모델이 투영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행정부 권력, 사법부 권력, 입법부 권력이 있는데 유일하게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권력이 입법부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대통령제를 미국과 같이 채택하고 있는데 행정부 권력의 수반인 대통령은 선출이 되지만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임명 그렇죠, 권력이란 임명직이죠. 말입니다. 임명직 권력. 사법부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300명이 다 선출되는 이 선출 권력은 이 선출 권력을 견제하거나 제어하지 않으면 이게 괴물처럼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이 행정부와 사법부 그 권력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의회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독일의 나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2차 대전 뭐 수천만 명을 지금 죽음으로 몰게 간 히틀러 나치 독재가 나온 것인데 지금 이 민주당이 하는 행태도 좀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헌법재판소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폭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죠. 그리고 그거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권을 넣어준 그렇죠.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그래서 87년 헌법체제를 만들면서 그때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실패했던 경험에 비춰서 헌법재판소를 그때 만들었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도를 넣었고 실제 지금 민주당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이런 입법을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입법부 막 나가는 입법부 권력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안을 14개 정도 지금 법안을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어떤 프레임으로 가냐면 불통 대통령, 호통하지 않는 대통령, 뭐 국민의 여론을 듣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정치 프레임으로 엮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독재화되는 입법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중에 하나가 대통령 거부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민주당의 그 프레임은 의회 독재를 정당화하려는 합리화하려는 자기 주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사실 원래 그렇잖아요. 싸우는 며느리 시어머니보다 뒤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리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는 더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요. 이게 보니까 뭐 6월 7일까지 원구성이 안 되면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다 밀어붙이겠다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법대로 하자는데 우리 한번 법대로 한번 깜빵 한번 보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6월 7일 날 1심 선고 나잖아요. 이화영. 그래서 6월 7일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화영 저 경기도 뭐 전 평화부지사 6월 아. 7일 날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면 그렇네. 공소장에 공범이 이재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뭐 이것도 유죄 나는 거지. 6월 7일이 두 개가 딱 드러나네. 그러니까 6월 7일 전에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음. 법대로 해봐. 6월 7일 날 그 유죄 선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야, 이제 그러면은 6월 7일 날 이화영이 재판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나고 그 판결 이후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시키려고 북한에 800만 불 송금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시되면은 그러면은 검찰이 불러가지고 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할 수 있죠. 지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최근 한 보름 뭐 한 달 정도 이 언론 보도나 음. 특히 좌파 미디어 매체에서 막 쓰고 있는 음. 그걸 쫙 보면 이 불법 대북 송금을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죠. 한 거다. 심지어 국정원 뭐 보고서라는 것까지 등장해가지고 그래. 아니 국정원 보고서가 어떻게 언론사에 갑니까? 저는 그 신뢰 제 27년 KBS 기자 생활에도 아니 국정원 보고서가 어떻게 언론사에 가냐고요 그게. 아이고. 그게 그것도 보면은 아주 일부분에. 음. 근데 그걸 키워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걸 우리 저 업계에서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치 쌍방울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북한 쪽에 송금을 한 것이다. 이재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보도가 난 날이 아마 5월 20일인가 이럴 거예요. 그 마지막 변론 그렇죠. 한 날, 그걸 마지막 신문 날.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조작한다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하고 지는 조사도 안 받았는데 무슨 조작이건 나발이야. 그러니까 진짜 오늘 웃기는 게 네? 죄송합니다. 웃기는 댕댕이 소리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6월 7일 정말 이재명의 1차 정치 생명 사망 선언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6월 7일까지 어떻게든 원구성을 마무리해가지고 지들의 1인 독재 22대 국회를 완성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재명이가 똥줄 타는지 지금 속이 겉은 희멀건하지만 속으로 지금 쫄아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똥줄 탄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똥탄을 보내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왔다 있는 것 같은데 걔네는 뭐 똥이 아니 지금 지금 이게 풍선이 날아온 게 지금 거의 한 300개. 이게 300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300개, 오늘 720개 합해가지고 1000개가 왔고, 아, 1000 개가 북한에는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들이 3600개를 보냈대. 근데 3600개를 보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에 지금 와서 확인된 게 1000개. 100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럼 이 주말 사이에 진짜. 몇 차례 계속 보냈군요. 그렇죠. 계속 날려 보냈는데 이게 뭐 대남 심리전을 넘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게 제일 싼 돈으로 화생방 모의 실전 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불안함을 감추기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 시청자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좀 주말 사이에 이제 이 언론 보도를 쭉 보면서 참 우리의 안보 의식이 굉장히 느슨하고 안일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 날 때 예.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마스가 하마스가 그냥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그러니까 예.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넘어와가지고 넘어오는데 예. 그때 그 동영상 찍힌 걸 보면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무슨 축제 행사장이었는데 그렇지. 예. 우리 축제 행사를 기념해 주기 위해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모양이다 막 이렇게 동영상 찍다가 총 맞아서 총각 다 죽었죠. 다 사망하고 도망가고 네. 납치되고 이랬잖아요. 이거 풍선 똑같습니다. 지금은 쓰레기 더미 뭐 담배꽁초 뭐 가축의 분변 이런 게 넘어왔지만 거기에 예를 들자면 화생방 무기가 들어간다. 탄저 뭐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큰일 나는 큰일 거예요. 나는 거죠, 이거. 예. 큰일 나는 그냥 겁니다. 거예요. 공중에서 터졌다. 이러면 이게 대기 중에 퍼뜨릴 수 있잖아요. 예. 예. 이건 사실은 핵무기는 북한이 지금 가진 것으로 보이는 핵무기는 함부로 버튼 누르기 힘들죠. 그거 누르는 순간 막 평양이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무풍선 이거는 무기로 전용되면은 완전히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가장 저급. 그렇죠. 저급.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게 얘네 북한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저는 왜 군에서 이게 휴전선을 넘어올 때 관측이 되면은 그걸 터질 수 없냐 이런 궁금증을 가졌는데 오늘 뭐 어떤 일부 보도를 보니까 그 비밀 봉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땅에 떨어진 다음에 그 화학물 처리하는 부대가 가서 네. 뭐 수거를 한다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상당히 이거 어떻게 보면 작전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요. 상당히- 모의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들이 딱 3,600개 보냈는데 대한민국에 1,000개가 떨어졌다. 그러면 3개 중에 1개 가까이는 대한민국에 안착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지난 그 5월 말에 보내서 6월 1일 정도에 도착했는 걸 보면은 이게 서울 과천이 아니고 그 정부 서울청사 그리고 청와대 인근에 떨어졌고 그 내용에 보면은 전자부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위치를
추적해서 그러면 그거에 떨어뜨릴 수 있는 다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요 풍선은 이렇게 가서 그렇죠. 저기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모의 훈련한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잖아요. 우리는 민간 단체에서 탈북민들이 북한에 도움이 어떻게 보면 인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1달러, 쌀, 비타민, 비타민 네. 이런 걸 보내는데 USB. 거기에서 넣어가지고 쓰레기를 보내. 사실 옛날에 브레이브하트, 뭐 멜 깁슨 프리덤 하던 그 싸울 때 보면 엉덩이 까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리고 황산벌 전투 우리 영화에 보면은 상대방한테 모욕하고 할 때 엉덩이 까잖아. 똥꼬 보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는데 뭐 문재인이는 뭐 무슨 삶은 소대가리 그렇게 퍼주고도 하고 오늘 지금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원초적 반응은 안 돼. 신사협정 맺을 정도의 영향도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윤석열을 비난하고 있는데 또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 오늘 제가 그 여기 지하철 타고 오면서요 신문사들도 그런 게 있어요. 네. 경향신문사들이 그런 네. 내용이 있던데 아니 그 쓰레기 풍선을 보낸 게 북한 측인데 예. 윤석열 정부를 까고 있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더러운 평화가 더 낫다는 주장이에요. 예. 이기는 전쟁보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보의식 가지고는 이 북한과의 어떤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심리전에 지금 말리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경기일보의 사설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접경 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경기일보가 뭐 우파지라고 보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일보의 그 사설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대북 확성기 재개는 맞대응 축에도 못 낀다라고는 제목으로 썼는데 이번에 북한의 이런 똥폭탄에 대해서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대응을 할 수 하겠다라고 지금 그 정부에서 밝혔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지금 문재인 때 그만뒀던 대북 확성기 어떤 방송을 재개한다라고 했는데 이 그 경기일보 사설에 보면은 며칠 동안 우리 국토는 유린당했다.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GPS 교란 공격을 했다. 초대형 방사포 무더기 발사했다. 여기 전략 전술 핵까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남북 관계 경색을 우려해 대북 대응에 망설여야 하는가? 그건 분단 국가의 일방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자위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자위권 행사란 취지에서 비례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대단한 공세도 아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축에도 못 낀다. 이조차 멈칫거리면 그거는 국가도 아니다. 이렇게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저 군 복무를 판문점 주변에서 했어요. 예, 그래서 네. 대북 확성기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집합을 해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북한에서 대남 방송이 들렸어요. 네. 뭐 위대하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들을 때마다 한심하다 저 나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우리 남쪽에서도 확성기 나가죠. 주로 이제 이 확성기가 얼마나 좀 파괴적이냐면요. 대한민국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일단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은 전체주의 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들어가게 되면 저기는 화들짝 놀랍니다. 그렇죠. 뭐 김일성 일가의 어떤 문제 또는 뭐 김정일의 어떤 주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대부분 확성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판문점 그 쉽게 하면 임진강 그 끄트머리에 쏘는 게 있어요. 그래요. 대형 스피커. 그게 30km까지 30km까지 그대로 날아갑니다. 예, 예. 그러면 개성까지는 거의 가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고 하면은 뼈 아프죠. 그 뼈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내할 수 없는 뭐 조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북 확성기 대북 방송은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이 저렇게 나올 때 우리는 더러운 평화가 좋아요.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원히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감내할 수 없는 하기 힘든 조치로서 대북 확성기 재개한다고 하니까 꼬리 딱 내리고 더 이상 안 보내겠다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 아닙니까?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클라우제비츠. 네. 평화를 원하시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대북 확성기란 게 별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가 지금 나쁜 놈의 새끼들 하면서 무슨 뭐 김정은을 비난하는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대북 확성기를 하면서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릴 확률이 50%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산을 준비하십시오. 얘기하면은 실제 비가 와. 그래서 북한이 놀래요. 북한이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기상청 정보가 너무 정확해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 뭐 인민이 헐벗고 굶주리고 미제에 의해서 착취당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걸 탁 맞추지? 그게 대북 심리전으로 그대로 그 북한 인민들한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K-팝 북한 군인들도 다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거 계속 틀어주면은 그것만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가 흘러 들어가는 거죠. 탈북자들 중에 최근에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굉장히 북한에서 엘리트 과학 뭐 기술대인가 거기 나온 엘리트가 출신이 한국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는 남한은 굉장히 국민들이 굶주리고 뭐 자유도 없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대북 방송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알아챈 거죠.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북 방송이나 이런 게 메시지가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들어가면 알게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무서운 거죠. 지금 김정은 체제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요. 참 우리가 또 그 김정숙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내에 이재명의 황제화 더불어서 북한 똥탕까지 아침 이슈들을 쭉 했는데 정말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아까 그 우리 새벽별님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저희가 정말 국민감사청구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단체에 힘을 모아가지고 해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 힘이 되고 또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우리 또 이영풍 기자님하고 저희가 콩짝 맞춰가지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대안이 나오고 타진요. 타지말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내용까지 지금 척척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긴 이제는 뭐 해경역까지 법정 구속하라 이런 우리 해경궁 우리 이재명의 그녀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푸른 늑대님 항상 뒤통수 치는 북한인이 항상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배외숙님 북한 붕괴 시간 문제네요. 호시절 멜콩 그리고 예쁜 마녀님 법화 갑질 해경궁 김씨도 특검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월요일 아침 또 바쁜 일상 중에서도 저희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또 멸콩TV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언제나 멸치 국물에 아스파라긴산 가득 든 우리 콩나물 푹 끓인 이 시원한 국물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리는 방송이 돼도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풍 기자님 팬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저희 또 멸콩TV도 많이 봐주시고 이영풍 기자님 TV, 이영풍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아쉬움을 또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더더욱 또 이영풍 기자님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마지막 아이템으로 정한 이 똥풍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고함을 치고 서쪽을 때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만 전술인데 이 북한이 지금 똥풍선 이 보낸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 다른 거 뭐 준비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의심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풍선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도 뭐 터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성동격서. 그동안 북한이 도발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원하시면은 전쟁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저는 그런 세상에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이기는 전쟁이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아이템 아주 좋았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2차 대전 나기 전에 영국 수상 챔벌레인이 나치 히틀러한테 가서 이제 더 이상 전쟁 안 한다라는 약속 받아가지고 그 영국에 들어와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더러운 평화를 추구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종이 하나 흔들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정말 힘에 의해서 억지력을 가진 평화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만약에 미국 그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또 대한민국한테 더 어떤 그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달라 이런 얘기와 함께 미국 자체에서 트럼프 진영 쪽에서 어떤 나토 수준의 대한민국과의 어떤 핵 공유 이런 문제도 우리 측이 아니고 지금 미국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용 줄이는 그 효과는 저비용 고효율 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어떤 주권을 정말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어이없는 그럼요. 그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똥풍선을 우리가 그냥 어이없다라고 웃어 넘길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성동격사 전략 정말 앞에서는 똥풍선을 보내지만 뒤로서는 무슨 일을 할지 그럼요. 모르는 것이 북한 김정은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 최전선에서 우리 안전과 안보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육군의 어떤 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억지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할 수 있는 우리 노력, 정신무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24만 명을 넘어서서 또 25만을 향해서 멸콩TV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달에는 25만 명까지 넘을 수 있도록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팍팍 날려주십시오. 오늘 또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시고 2월도 정말 뜻깊은 한 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후 8시 이종근 정혁진의 멸콩TV 라이브도 있습니다. 8시에도 속 시원한 뒤풀이가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